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권희연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무거운 짐, 바로 무거운 가슴 무게로 인해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이나 다이어트 후에 예전과 같지 않게 처진 가슴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막상 수술을 알아보면 내가 가슴 축소를 해야 할지, 가슴 거상만 해도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 두 수술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 수술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살펴볼까요? 가슴 축소는 무게와 양을 덜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유두의 각도, 밑으로 길게 빠진 유방 하연의 길이, 그리고 바깥으로 퍼진 유방 조직까지 3차원적으로 재배치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가슴 무게로 인한 어깨, 목 통증이나 윗선 습진이 있는 분들께 주로 권해드리고 있죠. 처짐과 비대증이 심해 좌우 위아래 조직을 적극적으로 떼어내야 할 때는 교과서적으로 O자형 절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슴 거상 수술은 위치와 모양을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체적인 가슴 볼륨 자체는 유지하면서 처진 조직과 유두의 위치를 위로 올려 탄력 있는 모양으로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수유 후나 단기간 체중 감량으로 가슴 피부가 늘어진 분들께 적합합니다. 주로 롤리팝 모양의 유륜 주변과 아래쪽으로 수직 절개선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상담 시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가슴 축소술에는 가슴 거상 과정이 기본적으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조직을 덜어내고 남는 피부를 절제한 뒤 아래로 내려간 유두의 축과 높이를 교정하고 적절한 위치로 올려 고정해야 비로소 수술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절제되는 조직의 양에 따라서 한 컵에서 많게는 3컵까지도 줄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체형과 가슴의 모양, 수술 후 원하는 가슴의 크기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슴 거상술은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 가슴 사이즈가 약간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의 절대적인 볼륨 자체가 아쉽거나 윗가슴의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형물 삽입을 함께 진행하는 확대 거상술을 병행하여 모양과 크기 개선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많은 체중 감량을 계획 중이시라면 가급적 목표 체중에 가깝게 감량하신 후 수술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술 후 급격하게 살을 빼면 가슴의 지방도 또 함께 빠지기 때문에 처짐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시 부유방이나 옆구리로 퍼진 조직의 개선을 지방흡입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가슴 부위뿐만 아니라 상체의 전체적인 바디라인을 훨씬 매끄럽고 아름답게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체형의 조화를 고려한 정확한 수술 계획을 내원하여 정밀 계측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력 아래에 있죠.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처짐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져있던 가슴 조직을 다시 위로 올려 단단하게 고정해 두었기 때문에 수술 전과 같은 처짐을 다시 느끼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절개가 크게 들어가는 수술인 만큼 겉 피부뿐만 아니라 흉터가 벌어지지 않도록 장력을 분산시키는 봉합 기술이 흉터의 퀄리티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수술 후 관리에 힘써주셔야 하는데요. 겉 피부가 아물었다고 속까지 다 붙은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는 가슴이 출렁 있는 운동을 삼가셔야 하고, 가벼운 운동은 수술 후 3주에서 한 달 정도부터 가능하지만 조깅, 테니스 혹은 격렬한 상체 운동 등은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시고 최소 2-3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슴 수술은 미용을 넘어 환자분들의 일상과 체형의 밸런스를 되찾아주는 매우 정교하고 가치 있는 수술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응원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권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